안녕하세요. 메카닉 코인 투자 더펄스노입니다. 오늘은 탈중앙화는 포기한 이더리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올해 이더리움 가스비 보안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많은 발전이 있었죠. 근데 냉정하게 이더리움은 탈중앙화에 있어서 퇴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ETF 자금 유입으로 당연히 ATH 올타임 하이 갱신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더 토큰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1년도의 이더리움과 24년도 이더리움의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했을 때 21년도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체인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더 토큰이 수수료로 쓰이고 이게 소각이 되게 됩니다. 과거 이더리움은 실행 계층이면서 동시에 데이터 저장을 같이 담당했죠. 그래서 활발한 트랜잭션이 일어나서 이 소각이 되고 이더가 잘 올랐습니다. 디파이 썸머가 그랬고요. 근데 작년부터 이 구조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년 아니면 재작년쯤이겠죠. 뭐냐면은 이런 레이어 2들이 나왔습니다. 거래가 레이어 2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물론 이더리움 자체에서도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여기서 더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트랜잭션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문제는 여기서 이루어질 때 물론 수수료는 여전히 이더로 쓰입니다. 그러면 뭐 아무 이상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수수료로 쓰이는 것들이 이 시퀀서들이 가져가게 되고 이 아비트럼이나 베이스 시퀀서들은 누가 운영하냐면은 회사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아비트럼 회사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다 소각이 돼서 이더 가격 상승이 잘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지금은 그 가격이 상승되어야 할 것들이 이 회사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죠. 아비트럼 회사 CEO고요. 코인베이스, 베이스체인 CEO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이런 활발한 거래가 수수료 토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그 일부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뭐 토큰 있는데 별 그 기능이 없죠. 아비 토큰은 기능이 없고요. 베이스 같은 경우는 토큰 자체가 없습니다. 토큰 내는 순간 SEC에 고소당할 수 있겠죠. 실제로 DAU, 데일리 액티브 어드레스나 뭐 데일리 트랜잭션 보면은 여기 회색이 이더리움이고요. 파란색이 베이스 체인, 하늘색이 아비트럼입니다. 아비트럼 베이스 둘 다 이 활성 주소가 이더보다 더 많아요. 트랜잭션 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 모두 이더리움보다 많고요. 이더리움 자체 사용자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레이어 2 사용자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매출이 대부분 회사가 먹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탈중앙화는 사실 단순하게 노드의 분산이나 검증 이런 것들이 분산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탈중앙화는 이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수익이 네트워크 참가자들에게 돌아가야 이게 탈중앙화가 작동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현재 이더리움은 바로 이 베이스와 오프체인 랩스, 아비트럼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구글 애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출신이고요. 프리스턴 대학에 28년간 재직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핵심 오브 핵심 엘리트층이고요. 현재 모습을 음모론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결국은 이더리움이라는 탈중앙화된 자산을 미국 측에서 좀 드러내지 않은 형태로 장악을 했다. 이렇게까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비트럼이 지금 40%를 먹었거든요. TVL상 레이어 2에서. 베이스도 16%입니다. 근데 이 베이스도 결국은 코인베이스 CEO죠. 코인베이스 CEO 암스트롱 그 사람이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이익 대부분이 결국은 이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더 심화되느냐? 이더리움 개발자 회의에서 지금 현재는 결국은 이더리움은 앞으로 점점 더 실행을 레이어 2로 이동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레이어 1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 합의 계층으로 남을 거고요. 앞으로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할 때 레이어 1과 2에 모두 적용할지 아니면은 레이어 2에만 적용하자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에만 적용한다면은 일단 이더리움이 복잡해지진 않아요.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코드상 복잡하기 때문에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2에만 적용해서 좀 더 레이어 2가 쌩쌩하게 잘 돌아가게 하자. 이런 주장이고요. 레이어 1, 2 모두 적용하자는 측은 이더리움 레이어 1 네트워크가 너무 도태된다.
그래서 이더 토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레이어 1에도 잘 적용을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간 코드가 복잡하지만은 당연히 이런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후자가 낫습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1이 완전히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라고 하죠. 그냥 저장이나 하고 합의만 하게 되면은 앞으로 더 가격 상승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코어 개발자들이 레이어 2로 이주하는 모습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프리즈마틱 랩스나 프로토 람다 이런 팀들이 굉장히 핵심 개발진이었습니다. 이더리움 2.0 개발할 때. 근데 얘네들이 아비트럼으로 다 갔어요. 개발자들은 이런 롤업 개발에 치중하는 것이 탈중앙화에 기여한다고 믿고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레이어 2 롤업은 막 아무나 만들 수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냥 돈 많이 받고 연봉 많이 받고 이직했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레이어 2는 당연히 2개에서 한 3개 정도 체인이 다 먹을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아비트럼, 베이스, 옵티미즘 뭐 이렇겠죠. 다 먹는다 했을 때 해당 아비트럼이나 베이스 이런 것들이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탈중앙화라는 거는 가짜 거짓말일 수 있다. 그냥 홍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탈중앙화가 맞죠. 아비트럼에서 이더리움으로 보내는 시퀀서가 노드로 탈중앙화가 되면은 뭐 맞습니다. 그러고 이 수익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얘네들이 이거를 먹는다 치면은 중앙화된 베이스 회사 해체하고 아비트럼 오프체인 랩스 회사 해체하고 얘네들이 먹으면은 탈중앙화 맞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탈중앙화 많이 될수록 느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는 속도를 얻은 대신 그 수익 대부분을 오프체인 랩스와 코인베이스에 갖다 바친 겁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 로드맵의 최대 승자는 결국은 오프체인 랩스 이 회사입니다. 베이스 회사고요. 최대 패자는 이더 홀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롤업 중심의 현재 이더리움 로드맵은 전혀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고요. 대부분의 수익을 오프체인 랩스와 코인베이스가 가져갑니다. 좀 극단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여전히 레이어 1에서 수익은 좀 발생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더더 레이어 2로 이주할 계획이고 개발자들 핵심 인력 자체가 1로 다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단순한 실행 계층으로 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 그레이스케일 유출이 진정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데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더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나 이 기업이 탈중앙화 잘 되어 있는 이런 놀이터에 침범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먹어야 될 밥그릇을 가져갔죠. 우리가 오프체인 랩스 주식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걔네가 안 왔으면은 이더 토큰이 훨씬 더 잘 올랐을 텐데 걔네가 들어와서 이거를 회사 수익으로 다 먹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더보다는 솔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탈중앙화를 포기한 이더리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